우리 임무쌤은 저랑 지금 4년 반 정도 같이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개원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채용을 하셨고 지금 원래 임용고시를 준비하셨다가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중학교의 심화반들만 먼저 담당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 고등부는 전적으로 수업을 똑같이 9.1 지금 하고 있는 고등팀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임무쌤. 자, 안녕하십니까. 그럼 1부 마치고 2부 고등부 원장님 생각해서 잠깐 그때 들어오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임학원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많은 친구들 같이 수업했고, 방금 전에 수업했고, 지금 수학 설명회 일부를 진행을 맡게 된 고등부 팀장 이문구입니다. 네, 잠깐 요약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백석고랑, 검단고, 마전고, 백석고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 분석이랑 교육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검단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차례는 이렇게 될 거고, 바로 넘기겠습니다. 다들 이제 이 지역 분이실 거니까, 검단고 위치나, 위치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여기는 저희 학원이고, 여기가 검단고라서 저희 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검단고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재학생 현황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검단고 같은 경우에 지금 여고잖아요. 여학생들만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252명이었고 지금 2학년은 237명, 근데 1학년이 309명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검단고 인원이 가장 적은 인원수였는데 역전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단고는 인원이 좀 늘어서 300명 좀 넘어서 이제 이 재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 등급이 이제 퍼센트로 자르다 보니까 내신 1등급이 이제 12등까지예요. 2등급은 이제 33등까지, 3등급은 71등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계산을 이렇게 해서 넣어놨는데 학생 수가 적어질수록 1등급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험에서 조금 압박감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좀 극단적으로 들자면 100명이라고 하면 4등까지가 이제 4%라서 1등급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99명이면 이제 1등급이 3등까지예요. 이제 4등은 이제 4점 몇 %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인원수가 좀 차지하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생 수가 아무리 적어도 어차피 1등 하는 친구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에 이제 4자리다. 그럼 4명의 학생들은 주로 수학을 잘하고 애초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거기를 파고들 틈이 많이 없는데 사람 수가 많아지면, 학생 수가 많아지면 이제 인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율이 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원 수 많은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선택 과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지금 300명, 237명 별 차이 안 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택 과목이 이제 선택이 되면서 인원수가 이제 반이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100명, 70명 이 중에서 이제 1등급 가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된다. 그리고 선택 과목 선택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면 학생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단고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올해부터 좀 더 나아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검단고가 지금 현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교육과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좀 다른 학교랑 다르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현재 교육과정이 다항식 배우고, 그 다음에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거 배우고, 이제 3단원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 이런 걸 배우는데, 아버님,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맨 처음 배울 때 집합부터 시작하시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 교육과정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집합이랑 명제는 1학년 2학기 첫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검단고는 작년까지 어떻게 했냐면, 집합부터 먼저 가르쳤어요. 1학년 1학기 시작되면 이제 집합이랑 원래 1학년 1학기 1단원이랑 동시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시험이 다른 학교랑 비슷하지도 않고 시험 범위도 다르고 공부하려면 따로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좀 변경이 돼서 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중학교 때랑 바뀌는 거를 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학교 때는 교육과정이 크게 별로 신경 쓸 게 별로 없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여기 써있다시피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교육 과목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과목들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작은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검단고는 2학년 때 원래 수학원, 수학2를 공통으로 다 배우거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배우는데 1학년 때 공통 수학을 배우고 2학년 때 이제 수학원 1학기, 수학2를 2학기 때 이렇게 4시간씩 배우게 되는데 검단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요 3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 과목으로 더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 3과목이 뭐냐면 얘는 국어 과목이고 얘는 수학이고 얘는 영어잖아요.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더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친구들은 현재 지금 1학년 친구들도 지금 2학년 친구들도 일부 친구들은 기하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기하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안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3학년 지금 중3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부모님들이나 예전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시면 기하라는 과목이 예전에는 기하, 벡터 해가지고 뭐 주로 그 과목을 잠깐 설명드리면 공간도형 그리고 벡터 그리고 뭐 2차 곡선 뭐 이런 가장 최고 난이도 과목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과정에서 그걸 2학년 때 선택해서 배우느냐 마느냐의 그런 차이라서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또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일반이라고 써있는 녀석이 있고 진로 과목이라고 써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진로 과목은 기하가 진로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진로 과목은 뭐냐면 절대평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다른 일반 과목은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에서 부담이 크게 엄청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부담이 크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험은 시험이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엄청 쉽게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 2학년 이번에 시험 바로 끝났잖아요. 기하를 배웠던 친구들이 울상이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2학년이 하기에는 물론 3학년이 하기에도 어렵지만 그걸 1년 당겨서 하니까 조금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기하를 선택 안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미적분이랑 통합수학이 있죠. 이제 미적분은 예를 들어서 옛날식으로 말씀드리면 이과 친구들이 미적분을 이제 선택하는 거고 이게 심화 미적분이에요. 그리고 기본 미적분은 수2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미적분은 예전에 문과에서 배웠던 미적분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화 미적분이 여기고 얘네들 이제 문과 친구들이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지만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계열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험 문제 분석을 조금 해드리자면 이제 검단고 시험 같은 경우에 작년 2학기 중간, 기말, 올해 1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원래 더 많이 하려다가 이렇게 4개만 일단 했습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객관식 문항이고 파란색이랑 검은색이 이제 주관식 문항인데 그 주관식도 이렇게 단답형이랑 서술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른 학교들 보면. 근데 검단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안 하고 있죠. 단답형 문제도 3문제씩만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가 17문제, 18문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20문제, 21문제 이 정도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서술형 문항이나 이렇게 주관식 문항이 거의 없어서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시험 부담이 조금 적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뭐 만만하게 보시면 당연히 안 되고 왜냐면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수가 적어서 시험 볼 때 시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적을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별력 문항수가 사실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근데 변별력 문항은 뭐 어려운 문제 말씀드리는 거겠죠. 근데 이 변별력 문항도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놨는데, 난이도 상은 이제 1등급이나 뭐 2등급, 상의 한 10% 정도 친구들이 절반 이상 맞출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난이도 최상은 전교 1등도 못 맞추는 문제를 잠깐 넣어놨어요, 항목을. 왜냐면 여기 검단고는 사실 항목이 해당되는 게 없는데, 다른 학교에서 가끔씩 얘네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조금 곤혹스럽게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시험을 보자마자 저희가 이제 시험을 분석을 해요, 항상 학교별로.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가끔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잠깐 분류를 해놓은 건데, 학교는 없네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전해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잠깐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변별력 문항수가 일반적으로 좀 보통 평균적인, 그냥 보통의 학교라면 한 4문제? 조금 많으면 5문제, 6문제 가는 거고, 6문제 가면 이제 진짜 어려운 시험인 거고, 그리고 이제 3문제, 2문제 가면 좀 쉬운 시험이에요. 근데 검단고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쉬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 지금 여기에 제가 깜빡하고 칸을 안 넣은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문제가. 난이도 상 문제가 없어서 이번 최근에 본 1주, 2주일 전쯤에 본 이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참 쉬웠다. 이게 근데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정도는 좀 아셔야 되는 것 같고, 자, 다음으로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을 제가 이렇게 쭉 입력을 해본 건데, 시험 10점이에요. 시험이 쉽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1등급이 90이고 94점 입력한 거거든요. 96점이고, 여기는 85점, 87점. 무슨 1등급이 무슨 이래요. 중학교 땐 100점이 한 반에 4명씩, 5명씩 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부원장님이 2부 때 뭐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짧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뭐 좀 이따도 얘기 잠깐 하겠지만, 중학교 시험은 고등학교 시험이랑 레벨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난이도 상 변별력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중학교 시험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에서 변별력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마정고가 이 근처에서는 조금, 중학교 중에서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마정고에서 변별력 문제가 한 3문제 나왔다 하면 여기 기준으로 상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중이나 중상 정도? 이런 문제가 한 3문제 나오면 애들 다 울상해, 다 울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아무리 쉬운 시험이더라 하더라도 중학교 시험이랑 레벨이 전혀 다르다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시험이라서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검단고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이제 신입생 총원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거든요. 한 60명, 7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1등급 인원수가 증가를 해서 조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한 가지 항목을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교육과정이 정상화됐다.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다른 학교에서 검단고를 선택할 때 이게 조금 꺼림칙한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험이 선택형 객관식 더하기 단답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답형 문항도 주관식인데 문항수가 3문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시험에서 부담감이 조금 없을 수 있겠다,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을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애초에 검단고가 조금 전통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적이 좀 낮아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덜 나와서 성취도가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도 점수도 원래 조금이나 높이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낮춘 게 뭐냐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조금 낮아서 시험은 쉽지만 점수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등수가 좀 잘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내신 관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노력하면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조금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최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이죠. 그 녀석들은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끗 실수를 해버리면 중상위권 아이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시험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 중학교 시험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레벨 차이는 확실히 있지만 다른 학기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마정고등학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학교 위치는 아까 우리 학원이 여기, 검단고가 여기, 마정고는 저기 조금 멀거든요. 제 기준으로 저희 학원 입장에서 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뭐 가까울 수도 있죠. 지금 사시는 댁에서 가까우실 수도 있고 우리 시는 저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도 이제 재학생 현황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 등급 컷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236명, 47명, 53명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래봤자 200 몇 명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등급 컷이 상당히 높습니다. 삐끗하면 이제 10명 안으로 들어오면 진짜 힘들어지죠. 한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애매하게 1등급, 2등급에 걸리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학과 교육과정은 아까 윗부분은 거의 똑같거든요. 윗부분은 거의 똑같은데 여기 부분이 밑에 부분 선택 과목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는 그 검단고 친구들은 2학년 때 기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 마정고는 그게 없고 그 기하 선택 과목이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이렇게 있잖아요. 3학년 때 선택을 이 중에서 2과목을 해야 되는데 이과 친구들은 이게 필수예요. 미적분이. 이과 계열로 갈 친구들은 요즘 이과 문과 이런 개념이 없어서 이제 이과 계열을 진학할 친구들은 미리 정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진로를. 그 친구들은 미적분은 필수로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률의 통계를 하든 기하를 하든 경제수학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그 수학과제 탐구 이런 걸 하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과 계열을 가는 친구들은 확통이 거의 그 고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라서 뭐 경우의 수가 좀 많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학교에서 거의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른 학교랑 비슷한데 뭐 선택 과목이 2학년 때 배우느냐 3학년 때 배우느냐 뭐 이런 차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분석을 잠깐 해보자면 여기 학교는 단답형이었고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2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객관식 문항은 뭐 20개, 22개 이렇게 되는데 그마저도 올해부터는 객관식 문항 22문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총 문항은 22문항이고 여기도 22문항인데 서술형 없애고 객관식으로만 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신난다. 객관식이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신난다 그러는데 이게 안 좋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왜냐면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뒤에 나오겠지만 변별력 문항 수가 한 서너 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못 풀었어. 내가 1등급을 노리는데 못 풀었어. 근데 다른 친구들도 뭐 비슷하게 못 풀겠죠? 그래서 찍었어. 근데 나는 틀리고 걔는 맞았어. 둘 다 똑같이 찍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 실력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객관식만 내는 그 시험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술형 문항을 반드시 내야 되는데 얘는 여기 마정고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은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기말이고 올해 1학기 중간기말이에요. 이게 패턴이 1년 단위로 좀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객관식만 22문항 계속 나갈 가능성이 높고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1년 내내.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많이 바뀌진 않아요. 아까 좀 이따가 이제 백석고 것도 할 건데 백석고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백석고처럼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많이 안 바뀐다는 거 아시면 되고 이제 변별력 문항수는 이게 정상이에요. 아까 검단고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그래프가 높죠. 5문장 나왔고 3문항 여긴 조금 적어서 2문항이었고 여기는 4문항 나왔습니다. 한 4문제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마정고 시험은 아까 검단고에 비해서는 사실 좀 더 어려운 게 맞고 사실 요 정도가 보통의 시험이라서 뭐 크게 다른 학기랑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정도 아시면 되고
난이도 최상 문제는 여기 학교도 여전히 없죠. 작년에도 없었어요. 재작년에도 없었고. 근데 이 항목을 넣어놓은 건 마지막에 백석고 때문에 잠깐 넣어놓은 거고. 그래서 예상 등급 컷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이 원래 정상이에요. 이건 좀 쉬워서 95점까지 넣어놓은 거고, 1등급 컷을. 그리고 방금 전에 여기 대문항이었네. 이게 내문항인데, 이게 최근에 본 시험이라서 기억이 좀 생생한데, 문항수가 조금 애매한 문항들을 좀 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긴 조금 높게 잡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90점을 넘으면 1등급이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시험을. 그리고 80점 넘으면 이제 2등급은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정고에 대해서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생 수가 적어서 1등급 커트라인이 좀 적다. 이게 1학년 때보다는 2학년이나 3학년 때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 선택형 문항만 내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시험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시간적인 압박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진짜 좋은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변별력 문항수는 이렇게 한 4문제 정도 주로 이렇게 나와서 그걸로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방금 말씀 안 드린 걸 잠깐 얘기 드리자면, 마정고 시험은 조금 다른 학교들이랑 다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써놨죠. 난이도별로 오름차순 배열을 안 해요. 가끔.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있으면 1번이 제일 쉽고 20번이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배치를 주로 하는데, 마정고는 가끔 7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총 4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문제가 막 7번에 있든가, 뭐 5번에 있든가, 10번에 있든가,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장에서 이제 시험 보면서 이제 멘붕이 올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 5번인데, 맨 앞장인데, 안 풀리네? 이러면 그 시험 꼬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넘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면,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들이 문제마다 맨 뒤에 배점이 써 있거든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중학교 때도 그렇지만. 근데 조금 쪼잔하다고 해야 되나? 시험 문제 점수가 4.1점, 4.2점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제가 배점이 다 다릅니다. 최대한 동점자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배점을 다르게 하는데, 그래서 배점을 보면 돼요, 얘는. 여기 학교는. 배점이 5번인데 배점이 6점이야. 그럼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문제구나 하고 뒤에 쉬운 문제부터 풀면 됩니다. 뭐 그런 요령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전체적인 난이도가 이제 무난하기 때문에 뭐 엄청 쉽게 나오지도 않고 엄청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잘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좀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 주변에서는 가장 훌륭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잘하는 친구는 잘 나오고 못하는 친구는 잘 못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 실력에 맞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객관식 때문에 조금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아쉽게 됐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백석고등학교에서 잠깐 얘기 드리면, 학교 위치는 아까 여기가 저희 학원이고 검단고, 마정고였는데 백석권역입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여기 동네 안 살아서 이렇게 넣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별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학생 현황을 보시면, 이제 백석고는 남녀공학이라서 제가 이렇게 괄호 안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써놨는데 383명, 한참 많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347명, 340명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검단고도 늘어났고 마정고도 늘어났고 백석고도 늘어났거든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계속 개발되면서 이제 계속 입주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져 버리니까 아까 10명이었는데 여기 1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1등급 인원수 차이가 좀 많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말씀드리면, 여기 학교도 이제 선택 과목 2개를 2학년 때 넣어놨는데 위에 부분은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선택 2개를 하라 그랬는데, 이 3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네 해서 진로랑
진로 기하 과목이랑 수학과제 탐구랑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라 5과목을 한꺼번에 써놓은 거예요. 수학이랑 관련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고 총 7과목 중에서 수학이 2과목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7개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1학기 때 2시간, 2학기 때 3시간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안 할 수 있습니다. 2개 다. 그래서 수학 없이 갈 수도 있고 물론 기하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수학 과제 탐구는 저기 무슨 과목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건 학교마다 그냥 재량껏 과목을 그냥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행평가를 하는 시간이다. 아니면 뭐 과목별로 있는데 과목 뭐 실험을 하는 시간이다. 과학 시간이면 뭐 실험을 하는 시간이다. 근데 주로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수학과제 탐구 시간에는 그냥 요런 수업을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인데 6시간 수업하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학교별로 조금 재량껏 진행을 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도 미적분,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은 수학 과목이라 따로 쓴 거고 나머지 18과목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21과목 중에서 6과목을 선택해서 3시간씩 이렇게 쭉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21과목 중에서 6과목 선택하는 거면 경우가 엄청 많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어차피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400명 중에서 선택을 예를 들어서 10명만 한 과목이 있다. 그건 반을 개설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유도를 해줍니다. 주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정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되게 고민할 필요 크게 없고 내가 뭐 이과 계열로 갈 거다, 문과 계열로 갈 거다 하면 학교에서 라인을 정해줄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시험 문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여기는 아까 다른 학교들이랑 다르게 이 2개가 주관식 문항이잖아요. 주관식 문항이 4문제, 3문제, 4문제, 3문제, 4문제, 2문제, 3문제, 3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고정이었어요. 이게 4번 다. 그러니까 객관식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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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였고 서술형 3개, 단답형 4개에서 그 주관식 문항 7문항, 객관식 문항이 15문항에서 총 22문항을 냈거든요. 1년 내내. 근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어요. 올해는 객관식 하나 늘리고 여기서 서술형을 하나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식 문항이 16문항이고 객관식이 16문항인데 그 경향을 여기서 또 이제 개수를 맞췄죠. 이렇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변별력 문항수가 사실 메인인데 이렇게 보면 선생님 좀 고르게 잘 내네요. 뭐 4개 정도면 평범하다네요. 근데 이건 5문항입니다. 합쳐서. 그리고 얘는 애초에 정규생 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이런 문항이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백석고는. 그래서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아무튼 4문제, 5문제, 4문제, 3문제면 뭐 고르게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작년 2학기 중간이고 그 전으로 가잖아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2학년이 아니라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면 이 중간고사가 이 그래프 뚫고 올라갑니다. 8개? 7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1등급 컷이 지금 2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1등급 컷이 75점? 이랬어요. 75점 맞으면 1등급. 그런 수준의 문제가 한 번 나왔는데 그때 기말고사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쉬워지긴 했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총 4번 중에서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학교라서 여긴 좀 난이도가 쉬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 또는 조금 어렵거나 어려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정규생이 다 틀린 문제 한 문제인데 이 해에 1학기 중간고사에 이 문제가 2문제예요. 그러니까 2문제 틀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로 이 문제가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 이렇게 돼가지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나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에 배치가 되거든요. 난이도별로 이렇게 쭉 배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는 풀 시간도 없고 애초에 문제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배점은 또 서술형 문항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막 7점, 8점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틀려버리면 점수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게 단점인가? 라고 하기에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은 뭐 이런 수준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90점을 넘는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1등급입니다. 그리고 80점을 넘으면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런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마지막 시험이 최근에 본 시험이 조금 쉬워서 일단 예상 등급 컷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실제로는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백석고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학생 수가 최다기 때문에 1등급 그래 좀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뭐 큰 미스하지 않으면 계속 1등급 유지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문제 유형이 그 다른 학교들이랑 다르게 서술형이랑 그 단답형 문항 합쳐서 그 주관식 문항이 항상 뭐 6문제나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돼요. 이게 서술형 문항이 배점도 크고 맨 뒤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서술을 말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간의 부담이 엄청 된다. 그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지금 2학년 모 학생이 그 1학년 1학기, 2학기 둘 다 1등급이에요. 근데 걔가 마지막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마지막 문제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시험 시간에 부담이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1등급 못 맞는 거 아니니까 뭐 그게 막 큰일 났다. 여긴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특징이 있구나.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잘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변별력 문항은 사실 제일 많으면 뭐 7문항까지도 가는데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좀 독특한 경우고 뭐 한 5문항 정도 나옵니다. 많이. 하지만 난이도 최상 문제 이런 게 가끔 나와서 조금 당혹스러울 때가 있고 그런 문제는 보자마자 그냥 버려야 된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시험 시간에 시험이 촉박한데 그걸 어떻게 따지고 있어요. 문제 빨리 푸는데 그렇네. 그렇죠. 그리고 난이도별로 오름차순 배열을 좀 착실하게 해주는 학교라서 마전고랑은 다르게 그래서 조금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객관식 15번은 그냥 버려야지. 주관식 서술형 맨 마지막 건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시험 시간이 뭐 엄청 부담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빼고 하면 문제가 이제 2문제나 버리고 가는 거라서 주로 그런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려면 최소한 10분 걸리거든요. 한 문제당. 말이 안 되죠. 50분에 2문제를 20분 풀면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30분에 풉니까? 그래서 그런 좀 전략적인 선택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잠깐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어렵거나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거나. 그래서 반대로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려워버리면 어차피 좀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중이 떠중이들은 어차피 점수가 어차피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좀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은 애초에 시험이 어려워버리면 내가 공부한 만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친구들의 가능성, 그 중상위권 친구들의 가능성 자체가 낮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친구들은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내 성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멘트들도 하나씩 생각하고 이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내 성적이나 고등학교 성적표를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건 전체 중에 한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99%는 그냥 자기 실력을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가든 내 실력만 충분히 받쳐주면 뭐 전략 이런 거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나 열심히 하시고 우리 학교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전략 세워서 열심히 해야지. 너는 아니야. 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 이것도 모르냐?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 그냥 묵묵히 무시하고 나 혼자 공부만 잘하면 돼요. 이런 생각은 제가 하는 거고 학원이 하는 거고 부모님들이 가끔씩 학원에 오셔서 이렇게 교육 듣고 가시고 이러시면 되는 거고 학생들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는 이런 거 전혀 무시하고 그냥 공부를
성적이 좋으니까 항상 1등급 찍고 이러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학교 내신의 함정이라고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마전중 졸업하고 백석고에 올해 입학한 수힘이라는 아이가 수학 성적이 이렇게 됐대요. 3학년 2학기 때 100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80점. 수학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성적이 누가 봐도 떨어졌죠.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서 엄마한테 가면 엄청 혼날 것 같죠.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니? 열심히 학원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학원 보내놨더니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앉았니? 이렇게 혼내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마전중학교 3학년 2021년에 마전중 3학년 교과벌 학업 성취 사항이라고 해서 이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년 게시가 돼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고 해서 이거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2023년이니까 2022년까 성적까지 이렇게 다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 2학기, 3학년 2학기 수학 성적을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가지고 거꾸로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백석고 이제 2022년 1년 지났으니까 걔가 1학년이 됐겠죠? 걔가 1학년 1학기 성적 제가 이거 잘못 입력했어요. 1학기 하려고 했다가 이제 2학기 거로 했는데 아무튼 성적이 평균이 53.1, 표준 편차가 21점이라서 이걸 다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뜨느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100점 맞은 건 퍼센트로 따지면 10%입니다. 상위 10%. 무슨 말이냐? 100명 중에 10명이 100점이었다는 뜻이에요. 학교 시험이.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도 상위 10%.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80점에 100분위가 1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성적은 유지가 됐네요. 하지만 실제 수학 실력은 는 거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올 때 3학년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일반고로 오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자기 진로 찾아서 실업계 계열로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빠지고 난 그 상위권 한 60%? 그 상위 60% 정도 친구들이 모여서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실제 이게 10%면 여기로 가면 6%, 7% 정도 되는 거예요. 상위 6%, 7%. 그러니까 얘는 방학 동안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니? 성적이 이렇게 이 바닥을 치면 어떡하니? 중학교 때 맨날 100점, 95점 맞던 친구가 80점 맞았네? 너 미쳤니?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인 거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항상 상담을 드릴 건데 좀 시험 보면 아이고 우리의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이러실까봐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학교마다의 그 전략을 떠나서 이번 1학기 기말고사를 며칠 전에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백석고가 그랬는데 백석고 시험 문제에 그 문제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오류는 주로 뭐 다른 학교 문제 오류도 보면 항상 아까 그 변별력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오류가 나거든요. 이번에는 백석고의 16번인가? 그게 오류가 났습니다. 문제 오류가. 그래서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시험 보자마자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 아무리 풀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답이 뭐냐고. 근데 뭐 걔는 당연히 틀렸을 거니까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이게 5번이라고 했대요. 근데 5번 아니거든요, 답이. 근데 그 선생님의 설명을 봤는데도 설명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저희 그 2부에 그 해주실 부원장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학교에.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문제는 이제 전체 정답 처리를 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얘기를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 친구가 그 문제를 틀려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걸고 넘어졌는데 그러면 어차피 그 찍어서 맞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말 해가지고 좀 바로 잡았는데 그런 경우가 이번에는 백석고가 그랬는데 작년에는 대인고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에는 대인고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매년 선생님들이 그 뺑뺑이를 도시잖아요. 학년도 이제 바뀌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교만의 특징은 아니고 이제 매년 학교마다 조금 그런 특성이 등장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내 성적이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되고 확실하게 그 복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실제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내 실력이랑 내 성력이랑 상관없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험 끝나고도 다시 한번 반드시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내 이득을 더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셨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봤고 제가 사실 더 길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인 이게 앞반이랑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줄일 거고 2부에서 부원장님께서 더 알찬 그 정보로 해주실 거니까 조금 기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구쌤, 요거 뒤에만 올려줘요.